정치자께서 보내주신 테슬라 주가 분석 자료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6년 1월 6일인데요.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거대한 정체성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택시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장이 과연 얼마나 믿어주는지 그 신뢰의 가격이 매겨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미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소유권,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죠. 현재 주가가 약 451달러, 최근에 52주 신고가인 498달러를 딱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와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2025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았다는 소식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주가가 크게 휘청했을 법한 뉴스인데 지금 시장은 거의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에너지 사업부 실적이나 로보택시에 대한 아주 작은 소식 하나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현상 자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봐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테슬라 주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그 공식, 분기별 차량 인도 대수라는 절대적인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거든요. 시장은 이제 테슬라를 얼마나 많은 차를 파는가 하는 그 제조업의 관점이 아니라요. 미래 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기술 플랫폼의 관점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오는 이 단기적인 움직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리퀴디티 그랩이나 주다스 스윙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마치 전문 트레이더의 비밀 노트를 엿보는 기분이라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바로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단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 이 분석 자료는 테슬라의 일봉 차트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강세 구조, 즉 불리시 추적자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상승 추세는 맞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상승 추세라도 숨도 안 쉬고 계속 오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되돌림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이 바로 그 단계라는 거죠. 숨을 고르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구간이라는 거군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서 숨을 고를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이 자료가 440달러에서 445달러 사이의 특정 구간을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FVG, 즉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는데요. 페어 밸류 갭, 공정가치 갭이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흙길을 막 달리면 바퀴 자국이 깊게 파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 매수세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팔려는 사람이 나타날 틈도 없이 가격이 순식간에 급증해버린 구간이 바로 그런 깊게 파인 바퀴 자국 같은 겁니다. 일종의 진공 상태 혹은 빈틈이죠. 가격은 본능적으로 이런 빈틈을 다시 찾아가서 메우려는, 그러니까 그 바퀴 자국 위를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길을 다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생긴 빈 공간을 채우러 잠시 내려온다는 거군요. 비유를 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주다스 스윙은 뭔가요? 이름부터가 유다의 배신이라니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배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435달러에서 440달러 사이 구간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팔겠다고 설정해둔 그 손절매 주문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스탑로스 구간? 네, 그렇죠. 스마트 머니의 눈에는 이 손절매 물량이 아주 맛있는 먹잇감, 즉 유동성으로 보이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스마트머니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 주문이 어디에 몰려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거의 상대방 패를 다 보고 포커를 치는 거랑 비슷한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100%는 아니지만 거래량 분석이나 가격대별 매물대 차트 같은 걸 통해서 기관들은 개인들의 손절매 구간을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그 구간까지 순간적으로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 주문이 폭포수처럼 자동으로 터져 나오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지겠죠. 스마트머니는 바로 그 공포의 물량을 전부 받아낸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가격을 V자로 강하게 끌어올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다스 스윙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자료는 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 정말 시장은 총성 없는 전징터 같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럼 파동 에너지 번점에서는 지금 이 단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파동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분석은 현재 테슬라가 거대한 상승 3파동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어가는 조정 4파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RSI나 MACD 같은 그런 에너지 보조 지표들도 과열 상태를 시키면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요. 이 조정 4파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500달러 돌파라는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마지막 상승 5파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군요. 차트가 앞으로 벌어질 일종의 함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큰돈을 베팅하는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감마 스퀴즈라는 현상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옵션 시장은 주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450달러에서 460달러 구간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콜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승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주가가 저길 뚫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요?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벽의 진짜 무서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강력한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이 벽을 아주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가 버리면 감마 스퀴즈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감마 스퀴즈요? 네. 이 콜옵션을 판매한 시장 조성자나 딜러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 손실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판 옵션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들의 매수세가 또다시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은 주식을 사야 하는 뭐랄까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내부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 때문에 생긴 눈덩이 효과 같은 거군요. 옵션을 판 쪽에서 자신들이 실수로 만들어 놓은 로켓 발사대에 불이 붙으면 스스로 발사 버튼을 계속 눌러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바로 감마 스퀴즈입니다. 이 자료는 만약 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 480달러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짜릿한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만큼 불안정한 거품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밈 주식 열풍처럼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호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해요. 자료를 보면 최근 455달러 풋옵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스마트머니가 마냥 상승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즉,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아주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양방향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와 옵션 시장 모두가 지금을 폭풍전야,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긴장감을 터뜨릴 실제 연료는 무엇일까요? 이제 기업의 본질, 펀더멘털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를 보면 테슬라의 사업 구조 자체가 지금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장이 테슬라를 재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자 앞서 말한 그 공식이 깨지는 이유입니다. 이 분석 자료는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의 엇갈린 성장세를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테슬라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부문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의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요? 보통 주력 사업이 이 정도 역성장을 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도 신고가 근처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바로 에너지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메가팩 같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BSS 부문이 연간 80% 이상의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전체 실적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정체성이 자동차 회사에서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시장은 마진이 낮은 제조업이 아니라 마진이 높은 기술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겨주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대감이 있죠.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맞습니다. 2026년 테슬라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 와일드카드는 단연 로보택시, 즉 사이버캡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사이버캡 생산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데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건 기술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진짜 관건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FSD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워싱턴의 정치인이나 관료가 서명하는 그 펜 끝에서 수백조 원의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승인 여부가 테슬라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만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기술적 분석, 옵션 시장의 신호, 그리고 펀더멘털의 거대한 변화까지 모두 종합해서 청취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네요. 신고가 랠리로 확률은 6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앞서 말씀드린 주다스 스윙이 발생하면서 435달러에서 440달러 부근까지 하락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뒤에요.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반등해서 1월 말까지 485달러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서는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지루한 흐름이겠네요. 그렇죠. 시나리오 B는 박스권 횡보고요. 확률은 30%입니다. 1월 말로 예정된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430달러에서 465달러 사이의 좁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며 에너지를 모으는 시나리오예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은 다음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대비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확률은 낮지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C는 구조적 하락 전환으로 확률은 10%로 가장 낮게 봅니다.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인 420달러가 종가 기준으로 무너질 경우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되면서 380달러 부근까지 장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면 청취자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자료에 나온 맞춤형 전략도 정리해 주시죠. 우선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올라타는 추격 매수보다는 앞서 길게 설명한 주다스 스윙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이 분석은 438달러 부근을 ICT, OT라는 최적의 기술적 진입점으로 보고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공포를 이겨내고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전략이네요.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유자분들의 경우 대응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나리오 C의 기준점이었던 420달러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추세를 믿고 계속 보유하면서 500달러 돌파를 기대하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밤 당장 확인해봐야 할 체크포인트로 짚어주시죠.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개장한 직후 처음 15분 동안의 움직임이 앞으로 며칠간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분봉 차트를 통해서 450달러를 지켜내고 위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지 아니면 스마트머니가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사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440달러 아래로 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첫 15분의 기싸움이 단기적인 승자를 결정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테슬라가 더 이상 과거의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에너지와 AI, 그리고 로보틱시라는 미래 가치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고, 우리가 보는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 역시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정교한 수싸움이라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분석은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나 기술적 지표 같은 시장 내부 요인에 크게 의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올해 주가의 최대 변수로 규제 당국의 자율주행 승인이라는 테슬라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